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아마도 과거 청산의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친일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과거 청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남북한 간의 통일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청산에 대한 논쟁이 없지만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과거 청산 논쟁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동독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반인권적 실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40년간의 구동독 공산체제에서 25만 명이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만 명의 정치범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가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왔습니다. 이때 데려올 때에 서독 정부는 동독에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대략 1인당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치르고 정치범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독으로부터 탈주해서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이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300만 명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하기 이전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에 동서독이 분단되고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고 나서 약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 300만 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탈한 것입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는 동독에서 탈주한 주민은 불과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여러 가지의 과거 청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사법처리, 해임, 사면, 배상, 진상규명 이러한 것들이 구동독에서 이루어진 과거 청산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거 청산의 방식을 분류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 청산, 이것은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처리, 해임, 그리고 처벌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바로 사면이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과거 청산을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배상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청산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처리 방식은 진상규명입니다. 과거 청산의 경우에 가장 최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은 사법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최소한으로 과거 청산을 하는 것은 사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법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구동독의 경우에는 통일 이전에 동독의 반체제 시민 세력이 민주화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구동독의 공산당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동독의 반체제 시민 세력들이 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대한 처벌을 요구를 했고요. 곧 통일이 되고 나서는 서독 정부가 인권 침해에 대한 처리를 위한 특별수사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 처리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형사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를 묻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죄를 묻는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동독의 경우에는 과거의 동독 시절에 발생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그 당시에 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독재 체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서로 동독 시절에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의 논쟁점은 바로 범죄 행위의 불가분성인데요. 동독의 정권은 전체주의 정권으로서 인권 침해의 경우에 지도부가 명령을 하고 국가기관이 지도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거대한 억압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개개인별로 범죄의 잘못한 몫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범죄 행위를 불가분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단체 가담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국가의 경우에는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법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의 논쟁점은 바로 공소시효의 문제입니다. 동독에서의 인권 침해는 주로 단독 정부가 생기고 난 초기 195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난 1990년대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가 있습니다. 동독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동독에서도 반대가 있었고요. 서독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구 권력 엘리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법 처리는 정치 재판이다 라는 반대를 했고요. 즉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사법적인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체제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이고요. 또 다른 논리는 바로 보복재판이라는 것이죠.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체제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체제 경쟁에서 진 나라를 이긴 나라가 법으로 처단한다라고 하는 승자재판이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동독은 이미 체제가 붕괴하고 서독에게 흡수 통합됨으로 해서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금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는 바로 구동독의 엘리트들이 반발하는 논리고요. 서독의 경우에도 사법 처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독의 사민당은 서독이 동독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서독의 사민당은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독과의 화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런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한 대상인데 오늘날 통일된 이후에 과거의 협력 파트너를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흔히 동독에서는 나치 독재와 동독의 독재를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 친일파 청산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독재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치 독재의 청산 이후 또 통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동독의 독재를 청산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면서 과연 나치 독재와 동독의 독재는 유사한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를 비교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치 독재와 동독 독재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한 결론에 따라서 처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나치 독재의 경우에는 엄격한 청산을 했고요. 동독에 대한 독재는 온건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나치 독재의 경우에는 독일인들이 과거 독일인들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전성국가였던 미국과 소련 등이 의지를 가지고 나치 독재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전성국가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을 열어서 과거 나치 독재에 대한 처벌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정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법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치 독재 체제에는 당시에 처벌 조항이 없었지만 사후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후적으로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인권법의 적용입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서 뉘른베르크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치 독재범에 대한 체포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서독의 사법부도 이러한 군사재판의 선례에 따라서 지속적인 후속 처벌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동독의 경우에는 바로 나치 독재와 동독의 독재는 다르다. 왜냐하면 나치의 범죄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2차 대전으로 인해서 2천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동독 독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 나치 독재를 동독 독재와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치의 범죄는 자연법적으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법의 관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동독 범죄의 경우에는 실정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 동독 독재 체제 때 존재했던 법에 따라서 그 당시의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